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는 고구려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이제 약해져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흔히 이제 중홍이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래 부여에 있던 이제 금화왕의 이제 양자였던 이제 주몽이 이제 탈출을 하죠. 주몽이 탈출을 해가지고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여기 이제 주몽을 이제 고시라고 하죠. 고주몽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이제 이 졸본에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구려 또는 고구려 라고 했는데 여기를 이제 고주몽 세력 이제 부여에서 탈출한 고주몽의 세력이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구려는 이제 왕국이라기보다는 이제 연맹왕국 왕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세력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지되던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주몽이 이끌던 게르부, 그 다음에 이제 손오부, 그 다음에 전로부, 그 다음에 이제 손노부, 그 다음에 이제 관노부가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개 이제 이 부족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왕권이 강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주몽이 가가지고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또 이제 유릭 왕까지 이제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계승하게 됩니다. 이 게르부가 이제 힘을 길러서 그렇게 된 거겠죠. 이래 때문에 이제 주로 이 게르부에서 이제 왕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로부에서 왕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왕비가 이 전로부에서 나왔다. 이제 나름대로의 역할 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처음에 이제 세력이 약했던 이 고구려, 그러니까 이 졸본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작은 이제 연맹 왕국이었던 고구려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된 때가 이제 이 태조 왕 때 비로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정치 체계를 잡고 왕국으로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태조왕 때부터 안정적으로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뭐 이때 이제 태조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한 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태조왕 때 원래 수도였던 이 졸본에서 이사를 갑니다. 국내성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뭐 백두산 쪽에 그쪽에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이제 인터넷으로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내성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나중에 평양으로 옮기기 전까지 고구려의 수도로 자리 잡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태조 이후에 이제 고국천왕 때가 고국천왕 때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부자상속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게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습니다. 그 전에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주몽이 유리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처럼 이제 가능은 했는데 부자 상속보다 더 우선되던 게 원래는 형제 상속이었다고 합니다. 형제 상속. 그러니까 동생이 있었으면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줬던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부자 상속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형제가 있든 없든. 그리고 이 고국천왕이 이제 을파소라고 하는 현명한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해가지고 이제 시행한 것이 이제 진대법. 곡식을 꿔줘가지고 이제 나중에 농사 지은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이 진대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워낙 사람들이 이제 못 살고 그러니까 귀족의 노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비가 되면 이제 밥은 굶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귀족들 노비로 들어가게 되면은 왕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왕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진대법 자체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넘어와서 이제 태조왕 따고 고국천왕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이제 나라의 체계가 잡힌 고구려가 좀 위기상 이제 바깥쪽 다른 적들 외적들을 상대로 어땠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했던 왕이 이제 동천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매우 효자였다고 해요. 효자였다고 하는 왕인데
이 친구가 이분이 3세기 초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어떤 나라랑 갈등을 빚었냐면 위나라. 여러분이 혹시 들었을란가 모르겠지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위나라, 조조가 세운 위나라랑 갈등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세 좋게 들어갔는데 이 위나라에 있던 이제 위나라 신하였던 광부검에 의해서 동천왕이 이제 크게 지고 이제 수도까지 밀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환도성, 국내선 근처에 있는 환도성까지 이제 침략 당하게 되죠.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다행히 나라의 멸망은 피했지만 어찌됐든 매우 위험하던 순간이었죠.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제 위나라가 사라지고 이제 대신 들어온 게 이제 진나라였죠. 이 진나라가 이제 중국사를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오래 못 가고 금방 망합니다. 대신 이제 북방에 있는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중국이 매우 혼란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 이때를 5호 16국이라고 합니다. 호가 오랑캐를 뜻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섯 오랑캐가 이제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한마디로 중국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죠. 즉 중국이 통일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통일 국가가 아니었다. 통일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가 힘을 키울 수가 있었고 세력을 뻗칠 수가 있었다. 이제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마침내 이제 미천왕에 이르러서는 4세기 초 한 100년 지난 이후죠. 낙랑군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낙랑군을 이제 차지합니다. 여기 땅을. 그리고 이제 평양, 여기가 어디냐면 평양 이제 대동강 지역이죠. 강이 대동강 같이 커다란 강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넓은 평야 지역을 얻었다. 즉 곡식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즉 국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나름 잘 나가던 시절에 이제 위기가 또 한 번 더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느냐? 그 고국원왕 시절입니다. 고국원왕인데 이분은 참 이제 안타까운 왕입니다. 여기 보면 이 원자가 이제 있는데 이거 흔히 원망하다는 뜻을 이제 갖는다고도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한자를 봐야겠는데 이때 고국원왕 시기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침입을 참 많이 받았어요. 먼저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 이 5, 16국 중 하나였던 전현이라는 나라한테도 침입을 받고 심지어 같은 주몽의 후손이었던 백제, 그 당시 근초고왕이 이끌던 백제가 쳐들어와가지고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근초고왕의 아들, 나중에 왕이 되는 근구수왕이 직접 고구려를 치죠. 그래서 그 결과 평양성이 무너집니다. 평양성. 그 당시 평양성에서 왕이 직접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심지어 이 고국원왕이 돌아가셔요. 싸우다가 돌아가십니다. 왕이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되게 위기 상황이죠. 국가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다른 나라 공격을 받아서. 이때 이제 등장했던 왕이 이제 소소리망, 그 아들이었던 소소리망. 우리가 흔히 고구려 하면 광개토대왕만 알지만 사실 이분도 되게 중요한 왕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가를 살리는데 이제 살리는 거의 그 당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고구려를 회복시킵니다. 먼저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인상 깊은 것 중에 이제 불교,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불교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첨단 종교였거든요. 소위 말하면은 고급 종교였죠. 그래서 이 불교를 수용해서 국가 사람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왕권을 세우는 그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불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태학을 설립해요. 태학은 오늘날로 치자면 대학교인데 어떤 걸 주로 공부하냐면 유교, 공자의 가르침이었던 유교, 즉 이제 신하들, 관료, 뛰어난 이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법입니다.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소수희망 이전에 제대로 된 법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뭐 즉 주먹구구식으로 나라가 다스려졌다는 거겠죠. 따라서 이런 율령 반포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이 소수리망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된 이제 소수리망의 그 형제가 이제 또 있는데 그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되겠죠. 소수리망의
그 이제 광개토 대왕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뭐 대왕이란 칭호를 이제 갖고 있죠. 이제 5세기 초에 이제 광개토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소설이 말 때 착실하게 쌓았던 국력을 광개토 대왕 때 폭파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왕은 18세에 즉위했어요. 젊은 나이에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복 사업을 벌입니다. 후연, 그리고 백제, 숙신 등 여러 군데를 공격해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복을 해버립니다. 아예 사라져버리고 후연도 이제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힘이 약했던 신라, 그 당시에는 이제 신라라는 이름을 안 사용하고 사러국 또는 서라벌이라 이름을 사용했는데 일단 그냥 신라라고 하겠습니다. 신라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신라를 도우러 갑니다. 신라를 도우러 가는데 이때 신라를 쳐들어왔던 애들이 누구냐면 가야, 그리고 외 이쪽인데 여기를 토벌합니다.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제 다 몰아내죠. 군사 5만 명을 보내서. 그리고 신라를 부하 제후국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를 이제 동이족이라고, 이제 동쪽이 오랑캐라고 좀 무시하고 그랬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매우 웃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화면 약간 작게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고국원왕 해서 이제 소설이 광개토 대왕 때 이제 하는데, 고구려의 전성기는 이제 광개토 대왕에 이은 이제 장수왕 때라고 흔히 합니다. 장수왕.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 이제 5세기 인물인데, 이분은 일은 그대로 진짜 오래 사셨어요. 79년간 재위했습니다. 뭐 깐난애기 때 왕위에 오르진 않았으니까 생각해보면은 정말 100살 가까이 산 인물이죠. 이때가 바로 고구려의 이때가 바로 고구려의 최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최대 판도.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중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시 중국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중국이 참고를 보면은 이 당시 중국이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5, 16국을 지나서 이제 남조, 북조 나눠져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마음껏 국력을 떨칠 수가 있었고, 중국도 이제 고구려를 대접해주고 자기들 팀으로 삼으려고, 자기 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 당시 장수왕은 더 이상 북쪽으로 가기 어려웠다고 생각했는지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평양으로 옮겨요. 원래 수도가 이제 국내성이었잖아요. 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평양으로 남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은 백제하고 신라를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백제의 계로왕을 죽입니다. 깔끔하게. 그 도겸이라고 하는 그 승려를 보내서 맞나 모르겠네.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바둑을 잘 두는 스님을 보내가지고 계로왕이 바둑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이 계로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계로왕이 정치는 신경 안 쓰고 바둑에만 신경 쓰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 백제가 그 왕이 이제 딴 데 정신 팔릴 틈을 타서 장수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계로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백제는 이제 고구려한테 이렇게 당하고 나서 더 이상 한성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수도를 나중에 오늘날의 공주, 웅진, 그 당시에는 웅진이라고 불렸던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백제만 불안했던 게 아니라 이제 신라도 같이 불안하죠. 옆에 있는 나라가, 그것도 꽤 센 나라가 고구려한테 이렇게 완전 혼쭐을 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가 연합을 맺습니다. 이걸 흔히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나제 동맹. 여기 이제 이 나가 신라의 뒤에인데, 이 라가 앞으로 오면서 나로 바뀐 거고, 제가 이제 백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신라하고 백제가 결혼 동맹, 신라의 귀족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의 딸이 이제 백제 왕과 결혼하는 뭐 그런 식으로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뭐 이때 이후로도 뭐 고구려가 당장 뭐 힘이 약해진 건 아닌데, 장수왕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아들은 왕위에 못 올랐어요.
그 손자가 이제 문자 명왕인데 문자 명왕 이후에 고구려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힘이 좀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신라가 이제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에 관해서는 뭐 초등학교 수준에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 여러 가지 아주 확실하지 않은 사실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제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내용이었습니다.